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고전소설 수경낭자전입니다. 이 소설은 수경낭자와 수경낭자의 인연인 선군이 고난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룬다는 내용이에요. 두 사람은 이미 전생에 이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그 운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어긴 두 사람은 운명의 시험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 역경을 극복하고 사랑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번 보죠. 옛날에 경상도 땅에 백석주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백석주와 아내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는데요. 우리가 고전 소설에서 흔히 마주치는 클리셰죠. 하늘에 빌어 귀한 아들을 얻게 된 백석주와 부인은 아이가 태어나는 날 예언을 받게 됩니다. 선구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고 천상계에 있을 때 수경낭자와 인연을 맺은 바가 있다. 그러니 두 사람의 인연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거라. 세월은 물같이 흐르고 혼담을 구해야 할 나이 16살이 됩니다. 제가 읽은 책에는 15살이라고 나오는데요. 수능 완성의 본문에는 16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고전소설은 이렇게 지명이나 이름, 나이가 판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16살이 된 선군의 꿈에 수경낭자가 나타납니다. 5번이나 나타났는데요. 이건 역시 수능 완성에서는 2번의 꿈만 실려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5가지 모두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꿈에 수경낭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저는 당신의 배필이니 우리가 3년이 지나면 저절로 인연을 맺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꿈에서 너무 아름다운 여인인 수경낭자를 만나게 된 선구는 그만 상사병으로 앓아눕고 맙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부모님께 걱정까지 끼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수경낭자는 꿈에서 살짝 선군을 질책하면서 아니 그 짧은 기간도 참지 못하고 몸을 상하게 하면 어쩌십니까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불로초, 불사약, 만병통치약을 건네면서 얼른 나으라고 하죠. 3가지 약을 모두 먹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선군의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거든요. 가세도 점점 기울고요. 이런 모습을 걱정한 수경낭자는 3번째로 꿈에서 선군을 방문합니다. 선군,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금동자와 저를 그린 그림을 그릴 테니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하고 사라집니다. 곧 마을에는 이런 소문이 퍼져요. 선군의 집에 귀한 금동자가 있대. 그래서 사람들은 금동자를 한 번이라도 구경하기 위해서 앞뒤를 다투어서 재물을 싸가지고 이 집에 방문합니다. 덕분에 선군의 집은요 넘치도록 부유해지죠. 그래도 여전히 선군의 마음은 허하기만 합니다. 4번째 꿈에 나타난 수경낭자는 후 하고 한숨을 쉬면서 만일 선군께서 너무 마음이 허하시면요 함께 할 동첩, 여기서 동첩은 어린 기생이라는 뜻이에요. 어린 기생을 드리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때 매월이라는 어린 기생을 선군이 드리게 되는데요. 선군은 매월이와 함께하며 외로움을 달래긴 하지만 여전히 낭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몸이 계속 상해가기만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꿈입니다. 마지막 꿈에 나타난 낭자는 아휴 정 제가 보고 싶으시면 옥연동 가문정이라는 곳으로 오십시오 하고 장소를 일러줍니다. 그곳은 인간계에 있기는 하지만 신선의 땅이에요. 좁은 협곡으로 들어가면 그 뒤로 넓은 땅이 펼쳐지는데요. 공중에 떠있는 누각 현판에는 옥연동 가문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선구는 망설일 게 없어요. 그곳으로 달려가서 올라가 보니까 정말 아리따운 아가씨가 조용히 앉아있는 거예요. 선구는 낭자를 만나고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낭자가 거듭 이렇게 설득해요. 우리에게는 3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3년 뒤에 만납시다. 하지만 이미 선군의 마음에는 오늘부터 일일이에요. 낭자도 선군과 함께하고픈 마음이 컸는지 두 사람은 결국 기한을 어기고 앞당겨서 함께 살게 됩니다. 언약의 어김이죠. 이게 시작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선군이 진짜 사랑꾼이거든요. 8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 세월 동안 선군이 한 번도 낭자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두 사람에게는 딸 춘향이와 아들 동춘이도 생기죠.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백석주가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네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입신양명해야 할 나이가 지나지 않겠니? 어서
과거를 치는 것이 어떠냐? 네가 재주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고 과거를 볼 것을 권유합니다. 그랬더니 선군의 대답이 참 뭐랄까요? 현대적이고 좀 삶을 즐길 줄 안다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 우리 집이 전에 없이 부유하고 나는 사랑하는 낭자도 있고 아들, 딸도 있어서 한시도 떨어지기가 싫은데 내가 왜 과거를 봐야 합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과거를 잘 봐서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 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선군은 불효자인 거죠. 결국 낭자가 선군을 설득해서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도록 합니다. 아이고, 선군의 발걸음이 어디 떨어지겠어요? 첫날 겨우겨우 30리를 가요. 그리고 새벽에 노복들 몰래 혼자 집으로 돌아와서 낭자를 보러 옵니다. 진짜 사랑꾼이라니까요. 낭자는 반가우면서도 깜짝 놀라서 일단 잘 타일러서 보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선군의 아버지 백석주예요. 백석주는 이상하다. 내 아들이 과거를 보러 갔는데 왜 아들과 며느리의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유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면서 한 번은 넘어가는데요. 문제는 두 번째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건 우연이 아닌 거잖아요. 둘째 날 50리밖에 가지 못한 선군이 또다시 돌아와서 낭자의 얼굴을 보러 옵니다. 낭자가 선군을 타일러서 보내는 동안 백석주는 아들과 며느리 방에서 나는 남자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감지하게 되고요. 그 이튿날 낭자를 추궁합니다. 예, 어제 네 방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일이냐? 라고 물으니까요. 낭자가 자신의 정절이 의심당했는지도 모르고 혹시나 선군이 집에 다시 돌아온 일 때문에 나중에 혼이 날까봐 그게요. 그건 남자 목소리가 아니고요. 매월이에요. 매월이랑 밤새 떠들었어요. 하고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오, 매월이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했지요. 네, 매월이는 동첩으로 들어와서 낭자와 선군이 결혼한 뒤에는 낭자의 몸종처럼 되었어요. 그러니까 백석주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월이를 불러서 물어보겠죠. 매월이가 아니래요. 자기는 그날 일찍 잠에 들었대요. 그래서 백석주는 매월이에게 혹시 수경낭자가 남몰래 만나는 남자가 있는지 염탐해보라고 합니다. 시킬 사람한테 이걸 시켜야죠. 사실상 매월이는 첩이었는데 낭자가 들어오고 나서 찬밥 신세가 된 처지잖아요. 어디 맡길 사람이 없어서 매월이에게 맡겨요. 그래서 매월이는 이때를 틈타서 낭자를 내치려고 합니다. 뻔하죠. 돌쇠라는 하인과 짜고요. 한밤중에 매월이가 신호를 보내면 낭자의 방에서 돌쇠가 허둥지둥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낭자는 매월이의 덫에 걸리고 맙니다. 시아버지인 백석주는 하인들을 시켜서 낭자를 매질하도록 하고요. 호되게 신문을 하죠. 당연히 영문을 모르는 낭자는 자신이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 적이 없다면서 계속 억울해하기만 해요. 여기서 시어머니가 이 매질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나와서 말려요. 아니 왜 애를 잡습니까? 하면서요. 그런데도 시아버지의 신문은 멈추질 않습니다. 백석주의 심정도 이해는 돼요. 자기가 눈으로 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때 수경낭자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는지 옥비녀를 머리에서 빼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으면 이 비녀가 내 복에 박힐 것이고 만일 이 모든 것이 꾸며진 일이고 거짓이라면 이 옥비녀가 섬돌에 가서 박힐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수경낭자가 던진 옥비녀는 돌에 가서 박힙니다. 이 기이한 모습을 본 백석주가 깜짝 놀라서 자기가 무고한 아이를 의심했다는 걸 깨닫죠. 시어머니가 여기서 좀 재미있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아유 진짜 상공인지 중공인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상공이라는 백석주의 직책을 우스꽝스럽게 언어 유희를 한 부분이에요. 상공인지 중공인지 옥석도 가릴지 모르는 주제에 애를 왜 잡습니까? 하고 따집니다. 하지만 수경낭자는요. 이미 이때 죽기로 마음을 먹어요. 자신의 정절이 의심당한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말리겠죠. 또 수경낭자에게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눈물로 엄마를 말립니다. 겨우 정신을 잡았는가 싶었는데요. 사실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해요. 가지런히 몸을 단장한 수경낭자는 옥장도를 꺼내서 가슴을 찌르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이제 비상이에요. 수경낭자를 만나기도 전에 중내산해했던 선군이잖아요. 선군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도 따라 죽겠다고 하겠죠. 마침 선군이 장원급제에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편지가 옵니다. 아버지 백석주는 하인들을 모아서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모아요. 그 중에 한 하인이 바보 같은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바로 새로운 신부를 맞으면 해결될 것이라는 겁니다. 장원급제에서 한양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임진사댁이 있는데 임진사의 딸이 매우 아름다우니 그곳에서 먼저 혼례를 올리고 집에 오면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말이에요, 광고예요. 아주 이기적인 방안이죠. 만약에 안 괜찮으면요. 임진사댁 딸은 평생 홀로 독수공방해야 하는데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런데도 백석주는 그게 좋은 생각이라면서 일단 혼례를 추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군 변치 않는 사랑꾼이라니까요. 자기는 집에 빨리 가서 낭자를 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자꾸 중간에 임진사댁에 들러서 혼례를 하자고 하니까 짜증나죠. 이상하고요. 그래서 결국 행렬을 이탈해서 혼자 말을 타고 집에 먼저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본 광경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선군은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대로 말도 못해요. 기이하게도 그때부터 수경낭자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수습하고 열흘이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선군의 눈은 퀭해서 떠나간 낭자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죠.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꾸몄을까? 그리고 범인인 매월이와 돌쇠를 잡아냅니다.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습니다. 화끈해요. 그날 밤 꿈에 나타난 낭자는 선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선군. 제 원한을 풀어주셔서요.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몸을 우리가 처음 만났던 옥연동에 있는 큰 연못에 넣어주십시오. 선군은 슬프지만 낭자의 원대로 해줍니다. 연못에 도착하자 이제 갑자기 물이 쑥 하고 빠지더니 가운데에 석관, 돌로 된 관이 하나 나타나요. 그곳에 낭자의 몸을 넣으니까 다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갑자기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물속에서 푸른 사자 2마리가 이끄는 수레를 타고 낭자가 살아 돌아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게 운명이었던 거예요. 언약을 어긴 것, 그로 인해서 이런 의심을 당하고 죽음이라는 고난이 생긴 것, 그리고 환생까지 전부 운명이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을 설명한 낭자는 선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시부모님께도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을 하고요. 아들, 딸과 함께 그 길로 천상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백석주와 정부인, 백석주의 부인이에요. 그 부인이 100살이 되던 해에 두 사람도 낭자와 선군을 따라서 천상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희대의 사랑꾼인 선군을 보는 재미가 있었던 고전소설 수경낭자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